중국 유학 당시 관노 신분이었던 장영실은 자격루를 개발한 직후 정사품인 호군으로 승진합니다. 그렇다면 장영실은 언제 어떻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장영실이 궁중기술자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412년 태종 임금 때로 실록에 나와 있다.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의 아버지가 원나라 소항주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세기에) 제작된 아산 장씨 세보. 여기에는 장영실의 선조가 송나라 때 고려로 건너와 귀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장영실은 아산 장씨 8대 손으로 올라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장성휘로 나온다. 귀화인을 연구한 박옥걸 교수는 실록에 주목해 장영실의 아버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국가가 그 재주를, 이 김새의 그 재주를 갖다가 그 사랑해서 아껴서 그래서 이 머물러두게 하고자 해.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원나라 기술자들을 기녀와 결혼시켜 정착하게 만드는 귀화 정책을 펼쳤다. 장영실 아버지가 신분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개 보아서는 아마 그 당시에 조선에서 혹은 고려 말이든 조선이든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장영실의 어머니는 동내현 관기였다. 아버지의 지위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 조선의 신분법이었다. 관기의 몸에서 태어난 장영실은 동내현을 벗어날 수 없는 관노였다. 장영실이 태종 때 궁중기술자로 발탁된 것은 소문난 그의 손재주 덕분이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의 관찰사가 유능한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도천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관찰사를 만나면서 장영실의 삶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여전히 노비 신분이었지만 궁중기술자의 길은 장영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다가왔다. 장영실은 상의원 소속의 기술자로 선발돼 궁중 생활을 시작했다. 상의원은 궁궐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골룡포와 같은 임금의 옷을 맡아보던 조선시대 관청이다.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고장이 났어? 아이고, 어디가 고장났어? 이거 봐. 여기를 보시면 상의원에서도 장영실은 민첩한 솜씨와 영리한 머리로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세종이 그러한 장영실의 재능을 얼마나 아끼고 총애했는지 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장영실은 세종이 구상하는 도구나 기계를 실물로 구현하는 세종의 손이었다. 장영실의 중국 유학을 결정할 당시 세종은 장영실을 자신의 과학 정책을 담당할 기술 관료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들 앞에서 세종이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은 장영실이 귀국한 직후다. 내노 장영실은 100가지 1000가지로 내 뜻에 부합되지 않음이 없다. 영실이에게 상현 별자직을 내렸으면 하는데 이 판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찌 기생의 소생을 상현 별자에 임용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말단인 직장도 불가한데 총 5품 별자라뇨.
당장 거두어 주소서. 신의 의견은 이판과 다르옵니다. 공조판서는 장영실이 없으면 상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이옵니다. 그러니 전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라의 기강이 미쳐 세워지기도 전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옵나이다. 이조 판서의 거센 반대로 장영실을 면천시켜 상의원 별자에 임명하려던 세종의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실록에는 장영실이 자경루 개발에 매달리고 있던 1425년 세종이 상의원 별좌직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장영실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세종을 만나 관노에서 벗어났다. 자경루를 완성한 1432년 장영실은 정사품 호군의 관직에 올랐다. 그리고 불과 5년 뒤 다시 종삼품 대호군의 벼슬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노비 장영실이 대호군 장영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장영실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세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을 만나 세종의 위대한 손이 됐고, 세종은 장영실을 만나 그의 과학정책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바로 이곳 세종이 잠들어 있는 영릉에 설치되어 있는 천문 과학 기계들은 장영실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시계인 앙부1구에서부터 천체 관측 시계인 혼천이, 그리고 지구와 별의 관계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일성 정시 같은 조선의 천문 과학 기기들은 대부분이 세종시대에 제작된 것인데요. 장영실은 어떻게 이처럼 수많은 과학적 업적들을 일궈낼 수가 있었을까요? (1432년은) 장영실에게 특별한 해였다. 세종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천문의기 사업팀이 조직됐다. 천문관측기구를 연구하고 개발해 조선의 하늘을 열어나갈 천문사업팀이었다. 천문 이론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정인지와 이순지, 정초가 담당했다. 장영실은 이천이 지휘하는 천문관측기구 제작 실무를 맡았다. 예정된 사업기간은 7년. 세종이 이처럼 중대한 국책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배경에는 명나라가 있었다. 조선은 해마다 11월이면 동지사를 파견해 명나라 황제로부터 역서를 받아오는 것이 외교적 관례였다. 그런데 왜 외교적 마찰 우려를